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반장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또 반장님과 함께 여러 가지 강의 내용도 들어보고요. 종목 상담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장이 좋은 만큼 일단 오늘장 브리핑 만나보고 저희 반장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복습 함께해 보시죠. 네, 코스피가 약 1년 만에 2,600선을 되찾은 날이었습니다. 코스피 1.25% 오르면서 2,601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닥도 이에 질세라 0.50% 오르면서 868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양시장 빨간불 강하게 켜준 가운데 오늘 수급적으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함께 사들여준 모습이고요. 개인은 시장이 오르는 것을 이용해 어느 정도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이 홀로 5,762억 원어치 매도 우위 보인 반면 기관은 2,000억 원어치, 외국인은 3,798억 원어치 사들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볼까요? 네, 코스닥 시장 보시면 오늘은 기관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끌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이 홀로 991억 원어치 사들여준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개인이 356억 원어치, 외국인이 298억 원어치 팔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장에서 시장을 움직였던 특징적인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장과 관련돼서 삼성전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국내 대표 반도체주죠.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 주가 반등에 이어서 오늘 2일 날에도 1.8% 넘게 올랐습니다. 7만 전자를 넘어서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삼성전자, 오늘 종가가 72,200원에 형성이 됐는데요. 최근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죠. 반도체 종목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은 가운데 대장주 삼성전자가 시장과 반도체주들의 상승을 함께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대표적인 종목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시죠.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와 더불어서 이 자동차 부품주들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DIC 살펴볼 텐데요. 미국 현지 자회사를 통해 구동 모터를 비롯한 전동화 부품 양산에 나선다는 소식에 대표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10.89% 오른 채로 5,70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관련돼서도 자동차 부품주들도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장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 시장 분위기 짚어보고 넘어왔습니다. 1부에 이어서 2부까지 함께해 주시는 저희 문주홍 반장님 바로 인사드릴게요. 반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서 1부에서는 골든벨을 2번이나 올리실 정도로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뭐 반도체, 말씀드렸던 2차 전지, 뭐 자동차 부품 할 것 없이 다 좋았는데 오늘 장도 편안하게 보셨을 것 같아요. 네, 늘 뭐 시장 편안하게 보니까 뭐 기를 쓰고 시세를 보지 않는다. 그렇게 늘 말씀을 드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은 그냥 뭐 알아서 간다. 뭐 그게 투자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1월 초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게 네. 편안하게 사실 이제 편안하게 투자를 하라고 하면은 무슨 주식을 하는데 편안한 게 어디냐고 그래요. 그렇게 다들 의아하게 생각하죠. 네, 근데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아무튼 제 강의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는 그러한 그 투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2,600포인트가 오늘 딱 1%가 상위를 네. 했는데 거기에 주역이 오늘 뭐였죠? 2차 전지? 플러스 반도체였죠. 반도체? 그래서 자동차까지도. 그래서 어쨌든 그동안 강조드린 그 섹터의 핵심들이 2,601년 만에 탈환하는데 아주 성공적인 그 오래 걸렸어요. 모습을 보였다. 네. 거기에 좀 의미를 두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좋았던 만큼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올라주는 모습이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형주들 위주로 좀 오른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할 포인트들 무엇일지 강의 중에도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그 전에 강의가 끝난 뒤면 저희가 종목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주시면 저희 문종 반장님과 함께 이 시간 통해서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강의 중에 미리미리 접수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은 저희 24시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거나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희 문종 반장님 노란톡도 강의 중에 방송 중에 열어두고 있을 예정이니까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 어플로 비추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뜹니다. 무료로 입장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반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좋은 가운데 오늘은 또 어떤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인사이트 이야기를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배터리입니까? 배터리 포함해서 이제 6월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월에 이제 전략 그리고 하반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오, 중요한 얘기네요. 보다 더 편안하게 내 포트를 채워놓고 뭐 사실 이제 휴가 계절도 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너무 가을에 더워지면 단풍 쉬어야죠. 계절도 오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내 포트를 좀 중심선상에 잘 채워놓고 오. 그냥 즐기면 되는 거니까. 하반기를 즐길 수 있는 방법. 그런 거를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좀 즐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살펴보죠. 우리 그 앵커님은 네. 뭐 바로 이제 시작을 할 텐데 네. 오늘 강의를 잘 들으셔야 돼요. 특히 저. 그러니까 바로 옆에 근데 아무튼 방송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오늘 통해서 무조건 알겠습니다. 무조건 많이 해야 된다. 고쳐졌잖아요. 많이 고쳐졌어요.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주제는 6월 첫 이제 그 날 지나고 이제 이틀 됐잖아요. 자, 그러면은 자, 지금은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최근에 증권사 보고서를 보면은 하반기 전략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각 섹터별로 전망치가 나오고요. 자, 그러면 하반기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먼저 비율을 좀 봐야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제 뭐 부채 한도 협상이니 뭐니 그런 거 얘기가 이제 다 끝났잖아요. 일단락 됐잖아요. 그 다음에 나올 거는 뭐냐면은 경기 둔화와 경기 침체예요. 하반기 내내 아마도 계속 그 내용이 여러분들 그 뉴스에 계속 나올 겁니다. 경제 지표 해가지고 뭐 경기 침체가 어떠느니, 경기 둔화가 오느니, 뭐 언제 회복되느니 막 그런 얘기 나올 거예요. 그런 거 다 그냥 귀 닫으셔라.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시간 연초부터도 뭐 금리가 뭐 몇 프로 오르니 어쩌느니 뭐 지금도 그래요. 뭐 6월 연준에서 금리를 동결하네 뭐 어쩌네 나오는데 연초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크로 지표 다 틀리니까 그리고 지금 이미 방향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닫고 시장의 흐름, 큰 흐름이 줄기가 어디로 가는지 제 강의를 통해서만 듣고 그 중심에만 서 계시라고 했는데 거기서 서 계신 분들은 어마어마한 수익이 상반기 동안에 났었죠. 그리고 최근에 같은 조정 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안 털렸잖아요. 그러니까 자, 앞으로 하반기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시장의 중심에서 머물되 대중의 시선이 집중되는 곳은 멀리하자. 그런 말씀을 항상 드려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앞서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여러분들이 7만 전자, 8만 전자, 9만 전자 사가지고 2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했잖아요. 그 시기가 대중이 모두가 달려드는 시기예요. 최근에 에코프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잖아요. 그게 50만 원부터 80만 원까지 가장 많이 물려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주식은 각도예요. 올라가는 거는 우상향이 이렇게 해서 완만하게 45도를 가면서 요런 식으로 가는 거죠. 요렇게 해서 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쯤 왔는데 이게 이렇게 돼버려요. 90도 각도로. 이거는 온 뭐 유튜브, 온 방송, 무슨 뭐 주식이 좀 뭐 안다는 사람들 다 얘기하잖아요. 이미 시장이 다 알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과정인 거예요. 이 과정. 거기다가 이게 업황이 삼성전자처럼 반도체 업황이 그 뒤에 나락으로 빠졌잖아요. 나락으로 빠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기 민감주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96,800원에서 5만 원까지 찍은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돌아 나가는 거잖아요. 자, 지금 돌아 나가는데, 자, 제가 그런 말씀드리죠. 2,600포인트를 탈환을 했어요. 그 전부터 이제 연초부터 말씀드린 비유잖아요. 한 2,600, 2,650 정도 선까지 본다. 올 상반기는. 그런데 지금 이제 그게 왔어요.
모두가 지금 막 난리잖아요. 막 그냥 더 막 간다고 막 심지어 막 3,000포인트 간다고 막 하잖아요. 거기에 휩쓸리지 마셔라. 실제로 지금 2,600포인트 왔다고 여러분들 계좌가 행복합니까?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잘 방어가 되고 있었으면은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태반이실 거라고요. 반도체 고점에 사가지고 이거 지금 내일 월요일에 갈까? 엔비디아가 또 떠줄까? 그런 걱정하고 계실 거라고요. 그리고 오늘 2차 전지가 그래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막 60만 원, 70만 원에 사가지고 이거 더 갈까? 그런 고민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테슬라가 뭐 상하이 갔다는데 더 갈까? 그런 거에 왜 자꾸 신경을 쓰냐 이거죠. 제 말씀은. 그거는 뭐냐면은 진입을 할 때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위대한 기업을 첫 시간에 그랬죠. 위대한 기업을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위대한 기업을 적절한 가격에 사시면은 그것도 분할로 그리고 기다리시면은 본업에 충실하시면은 알아서 간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600이 돌파했다고 환호를 하죠. 혹자들은 일본 증시가 지금 버블 경제 이후에 사상 최고치가 나오니까 우리도 그거 쫓아간다. 뭐 그런 얘기 나와요. 달라요. 달라. 2,600에서 2,650, 2,700 정도 이렇게 혹시라도 이렇게 가면은 여기는 여러분들 쫓아가는 구역이 아니에요. 쫓아가는 구역이 아니다. 6월, 7월 그 사이에 한 번쯤은 소나기 한번 맞고 가야 된다. 근데 이번에 오는 그 소나기는 여러분들이 총알 장전하고 겁내서 물러서는 게 아니라 만약에 소나기가 나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온 뉴스가 안 좋은 뉴스가 확 바뀌어요. 그렇게 열광했던 배터리가 꺼지니까 온 뉴스가 안 좋은 뉴스로 몰아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대중의 시선에서 항상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시면은 주식 투자가 정말 즐겁고 재미난 그야말로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업이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안겨주는 겁니다. 자, 지금 시장은 자, 배터리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시가총액 총액이 배터리 대형주 기준으로 해서 몇 개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걸 모아놓으면 약 300조예요. 반도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그냥 두 개만 딱 했을 때 500조예요. 자, 그리고 K컬처 제가 그 연초에 올해 2023년 뷰는 반도체, 배터리, K컬처 거기만 있어도 여러분들 성공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결국은 지금 어땠어요? 이렇게 왔어요. 자, 거기에 지금 자동차 하나를 제가 최근에 좀 집어넣고 있죠. 관심으로. 관심으로. 그렇게 자동차 걱정을 했었는데 좋아지고 있다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달여 전부터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를 딱 합하면은 920조예요.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총 2,400조죠. 코스피, 코스닥을 합하면은 약 40%입니다. 자, 이 네 가지 섹터가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40%를 점유해요. 근데 지금 시장 여기서 움직이죠. 자, 1분기 때는 배터리가 갔고 K컬처가 갔고요. 자, 2분기 이제 좀 들어서면서 어땠어요?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꿈틀대면서 어느 정도 올라왔죠. 자, 그럼 얘네가 앞으로 하반기에는 돌아가면서 서서히 바뀌어 나가요. 그래서 이 안에서 여러분들을 머무시면은 그리고 포트 분산을 좀 이렇게 해놓고 비중 분산을 좀 해놓고 계시면은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시세판 그렇게 막 보고 할 필요도 없어요. 알아서 계좌가 움직여줘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지수를 항상 봐야 된다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2,600에서 2,700 범위가 요 박스입니다. 박스. 자, 이 박스가 뭐냐면은 2022년 작년 연초에 하락 추세를 잠시 멈췄던 요 자리예요. 이 자리에 어마어마한 거래가 있고 여기에 물려서 고민하시는 물량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게 2,600에서 2,700포인트라는 얘기예요. 자, 수급을 결국은 상승 추세로 이제 접어들기 전에 수렴 과정을 맞춰야 된다고 했는데 수렴 과정은 마쳤어요. 정배열로.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올라서 가면은 어떻게 돼요? 한 대 또 맞아야 돼요. 맞고 또 털려 나가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자, 그러면 이 자리를 갔을 때 이 지수가 오른 거는 뭐예요? 지금 5월 달에 요거 올린 거는 코스피 요거 올린 거는 자, 여기는 배터리가 올렸죠. 여기는 배터리가. 자, 그럼 여기는 뭐예요? 반도체가 올린 거예요. 그러면은 반도체가 지금 현재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엔비디아 효과로 해서 막 그런 얘기 나와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갈까요? 그냥 빵빵 치고 그냥 막 10만 원까지 막 넘어갈까요? 그러려면은 반도체 고정거래가가 지금 현재 바닥은 바닥인데 돌아서야 돼요. 그 시그널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하반기, 3분기, 4분기 그 사이에 나올 걸로 보여져요. 그럼 그 전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수상으로도 이 부분은 항상 늘 환호할 게 아니라 좀 약간 좀 그 경계하시고 상대적으로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그 4가지 섹터에서 상대적으로 선조정을 많이 받아놓고 일정한 선에서 멈춰서 작은 재미없는 흐름을 보이는 그쪽에 머무시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이번에 에코프로 BM 같은 거 뭐 앞 시간에서 뭐 골든벨 10%라고 해서 했지만은 그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냥 알아서. 그러니까 참고를 꼭 하시고 지금 현재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 부분이 800에서 900포인트, 850에서 900포인트가 이 앞에 있던 요 자리, 코스피의 이 자리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작년 금리 인상을 본격적으로 요 이 땅에서 나는 시작을 할래라고 글로벌이 금리 인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타이밍에 물렸던 자리예요. 이게 850에서 900짜리가. 주식은요. 항상 꺾고 가고 해서 물량 소화를 해야지 또 가는 거예요. 여기에 엄청나게 물려있는 물량을 등에 어마어마한 바이상 같은 거를 들고 주식을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물량 소화가 필요하다. 지금은 그 템포를 잠시 조절하는 그런 정도예요. 올해는 어쨌든 6월과 7월 사이에 그러한 부분, 시간적인 그런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심 포트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어제죠. 매달 1일 되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우리나라 그 전달 수출입 동향을 발표해요. 항목별로 발표합니다. 자, 23년 5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됐는데 여기 보면은 플러스 난 거는 뭡니까? 자동차죠. 제가 1월 달부터 강의할 때 계속 자동차 2차 전지. 다른 거 다 마이너스잖아, 다. 마이너스. 성장이 다 마이너스예요, 그냥 항목이. 반도체, 석유화학, 뭐 바이오 헬스, 무선 통신, 컴퓨터 다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자동차만 계속. 이게 뭐예요? 현대기아차. 그렇죠? 자, 그리고 2차 전지. 자, 근데 2차 전지는 전월비 해서 마이너스 4.9%예요. 지난달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배터리가 대부분 국내 공장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배터리 셀 3사가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해외 공장에서 생산하는 게 더 많아요. 그거를 수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입과 수출을 나눠서 했을 때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 해외 생산분은 엄청나게 많아지는 건. 그러면 여기에 이제 볼 게 뭐냐면은 자동차하고 양극재가 수출이 증가했다. 그가 딱 나오잖아요. 거기다 반도체와 석유 제품 등은 감소가 됐다. 자, 그러면 자동차 수출은 3개월 연속 6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는 호조세를 보였고 양극재도 2자릿수 수출 증가세를 유지했다. 자, 그러면 배터리가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배터리의 원가의 40%가 양극재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배터리가 100이 팔리면은 얘는 40이 되는 게 맞는데 거꾸로 됐잖아요, 지금. 양극재가 더 많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양극재도 국내 3사에다가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해외 업체에다가도 수주를 해서 수출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시작이란 얘기예요. 시작. 자, 이 수출 그 동향이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 경제잖아요.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 경제고. 자, 그러면은 이 수출이 결국은 저기 나오잖아요. 2차 전지, 전기차용 2차 전지 수출은 증가했으나 뭐 조비수 감소와 뭐 ESS용 전지 수출은 감소 영향으로 해서 전년비 소폭 감소했다. 이게 2차 전지 부분이에요. 자, D램 랜드. 여러분들 지금 현재 화두가 되는 게 뭐예요?
반도체잖아요. 자, 그럼 D램, 낸드. 자, D램 고정가하고 낸드 고정가가 되게 중요해요. 얘가 22년 작년 6월 달에 3.3불이었어요. D램 고정가가, 고정거래가가. 근데 지금 현재 1.4불까지 떨어진 거예요. 3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적자나고 하이닉스 적자나고 하는 거죠. 이게 돌아서는 시그널이 나와야지만 본격적으로 반도체는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전 세계 OECD 경제 선행 지수라고 있어요. OECD 경기 선행 지수. 거기에 우리나라 수출 지표가 차지하는 게 굉장히 커요. 근데 그게 약 20여 개월 만에 터닝 포인트를 잡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터닝 포인트를 한번 방향을 잡는 게 힘들지 한번 잡으면은 그거는 장기적으로 가요. 그래서 전 세계 경기는 이미 바닥을 찍고 올 초에 바닥을 찍고 돌아나가는 시그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초부터 올해 매크로 지표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이미 돌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좋은 종목 사서 편하게 투자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대한민국 이 경기 선행 지수도요. 23개월 만에 지난 4월 달에 돌았어요. 그러면 이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이 고정거래가도 서서히 재고 소진을 통해서 돌아 나갈 거예요. 거기다 지금 DDR4에서 DDR5로 전환이 되잖아요. 이게 원래는 재작년에 개발을 다 완료하고 투자까지 다 해서 양산 준비까지 끝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연기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올 하반기부터 6월 달에 인텔에서 여기에 맞는 사파이어 래피드인가요? 그거 출시를 해요. CPU를. DDR5 적용할 수 있는 거를. 그럼 모멘텀이 좀 되겠죠. 그러면 그게 연말까지 좀 갔다가 본격적으로 전환되는 거는 내년부터예요. 내년 한 뭐 하반기쯤 되면은 DDR4에서 DDR5로 바뀌는 전환율이 약 50% 정도를 예상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이 바닥이고 결국은 돌아 나가는데 그 시간이 확인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거다. 반도체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지난주에 제가 강의할 때 가져온 시가총액 순위고요. 이거는 요번 주 어제자예요. 어제 그 기준인데, 자,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420조, LG에너지솔루션이 134조인데 어제 날짜 기준으로 올랐죠. 조금씩 올랐어요. 근데 오늘 종가가 LG에너지솔루션 다 올랐잖아요. 이게 어제 종가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더 올랐겠죠. 더. 그리고 이 포스코 홀딩스하고 포스코 퓨처엠이 강하게 빠르게 쫓아오고 있어요. 거기다 전기차의 대표 현대기아차, 그리고 LG화학, 소재 이런 것들이 계속 치고 올라와요. 자, 그럼 이게 순위가 서서히 바뀐다는 얘기예요. 서서히. 이게 시장의 트렌드 흐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보면은, 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부동의 1, 2위죠. 그리고 지금 LNF가 조정을 받으면서 3위였다가 이렇게 4위로 내려왔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바뀔 겁니다. 바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좀 특이한 게 뭐냐면 JIP가 굉장히 세게 치고 올라오죠. JIP가. 자, JIP가 4조 5천억대까지 오늘 더 저거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중심 섹터 이 부분들이 서서히 저 밑에 15위까지가 있는데 저 밑에서부터 보이지 않게 서서히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을 여러분들은 잘 관찰을 해서 어느 놈들이 이렇게 올라올까, 어느 섹터 놈들이 올라오나 그런 거를 한 일주일 단위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제 강의의 맥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연말 연초만 해도 얘들이 이거 없었어요. LNF도 저 밑에 있었다고요. 이게 그냥 확 올라와서 넘버 1, 2, 3를 잡은 거예요. 저 밑에 단에 있는 것들도 언제 어느 시간에 확 와서 이 상위 10 안에 들어올지 모른다. 그걸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는 좀 더 알기 쉽게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삼성전자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엔비디아. 자, 그러면은 자, 이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지금 요 7만 원부터 7만 5천 원 가격은
96,800원을 찍고 내려왔을 때 산을 하나 그리고 이 앞에 요 자리를 깨면 안 되는 자리를 깬 거예요. 이게 7만 원이에요. 7만 원. 자, 7만 원부터 요 자리. 7만 원에서 8만 원. 특히 7만 원에서 7만 5천 원. 요 자리의 매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지금 요걸 왔어요. 그럼 여기서 그냥 저 매물 다 소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바람이겠죠, 바람. 자, 이 과정이 좀 필요한 거다. 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1만 원 이렇게 왔는데 제가 한 11만 5천 원, 12만 원 정도가 되면은 그 부분 말씀드린 게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렇게 와서 요 자리에서 한번 머물렀던 이 가격이 여기 온 거예요, 여기. 저게 12만 원 전후예요, 12만 원 전후. 그러면 여기서 요 자리를 뚫고 나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수직으로 이렇게 갈까? 자,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D램 가격, D램 고정 가격, 그리고 DDR5로 전환하는 그런 부분들이 더 좀 시간을 두고 좀 확인 과정을 좀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이 주구장창 사는 것도 하루에 막 삼성전자 기준으로 막 800만 주, 900만 주 사다가 최근에 뭐 100만 주, 200만 주 사요. 거기다가 기간은 요 자리부터 삼성전자 차익 매물 나오죠. 그러니까 주춤하는 거예요. 위로는 5에서 10% 정도가 열려 있는데 기간은 차익 매물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상방은 약간 좀 갇혀 있고 그렇다고 하방으로 확 떨어지기에는 아직은 기대감이 살려 있으니까 저가 수급이 받쳐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런 것들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무서워서 저 때처럼 또 그런 대재배가 될까 그런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고. 그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보통 7만 원에서 뭐 8만 원 그런 사이가 많으실 거예요. 그럼 적당히 좀 해서 또 중심 섹터로 여기에 막 몰빵 쳐서 갖고 계시면은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섹터로 비중을 조금씩 나눠서 갖고 계시면 좀 더 한쪽이 잠깐 쉴 때 한쪽이 올라오고 지금 요새 시장이 그러잖아요. 반도체, 엔터, 배터리, 자동차에서 계속 한쪽이 좀 멈추면은 한쪽이 올라가고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밸런스가 계좌가 맞는 거예요. 그 비중은 적절하게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자,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제가 그 중소형 그 종목들을 잘 안 보는데 그래도 거기에 핵심이 되는 것들은 잘 찾아내죠. 그리고 그렇다고 종목을 막 백화점처럼 막 하는 게 아니라 한두 개, 두세 개 정도만 갖고 말씀을 드리죠. 왜? 번잡하게 종목을 뭐 이 종목, 저 종목, 이 종목, 저 종목 한다고 여러분들이 쫓아다닐 수도 없고 저도 그렇게 못해요. 뭐 5%, 3% 뛰기, 뭐 잠깐 뭐 10% 뛰기 먹으려고 주식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투자를 해야 되는 거, 투자. 투자. 자, 오늘 사서 내일 오를까? 오늘 샀는데 주말 끼고라서 뭐 월요일 날 오를까? 그런 걱정하면서 투자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냥 소위 말해서 오늘 사서 내일 정도 먹을까? 확률 게임을 하는 거예요. 확률 게임. 그거는 한 비중에 한 뭐 5% 정도 가지고 그냥 그래 한번 좀 손해 볼 심 잡고 한번 해보지. 그런 거예요. 그런 심심풀이 단타 매매는요. 내 계좌를 확 바꾸고 주식 투자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를 단타 급등주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루에 수십 개 종목을 가지고 매일같이 매매를 하면 1년에 365개, 240개 정도 되겠네요. 그걸 해서 다 먹는다고 가정을 하나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해보셔서 알잖아요. 주식 투자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너무 많은 종목의 빨간불을 보니까 혹혹해서 그러는 거예요. 중심에서 머물고 그냥 계시면은 알아서 가는 게 주식이고 지금처럼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던 시기에서 벗어나는 회복기 단계에 있을 때가 정말 좋은 찬스인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그걸 맨날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한미반도체 얘도 끝난 건 아니고 요 정도 오면은 단기 파동이 한번 나오겠죠. 단기 파동이 요 정도가. 자, 이스페타시스 제 주력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얘도 내려오면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잠시 요 정도 파동 정도 그 정도 한번 남은 걸로 보여져요. 그거를 한번 스윙 거래로 한번 할 수 있는 찬스는 한번 좀 올 걸로 보여지고요. 자, 반도체는 아무튼 그 확인 과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급격히 엔비디아의 어떤 그 효과에서 확 등 떠밀려서 확 오른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거기에 적절하게 기관들은 차익 실현을 한다. 그것만 아셔도
아, 대충 지금의 위치가 어디구나. 제가 차트는 그렇게 막 길을 쓰고 안 봐요. 보통 여러분들 차트 가지고 기업의 내용과 가치와 성장, 현재 그런 부분을 안 보는 게 아니라 차트가 이건 이런 이 차트에서 눌림목이니까 20선 지지니까 한번 들어가 봐.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저는 차트를 보는 이유는 간단해요. 이놈의 주가가 내가 지금 적절하게 살 수 있는 적당한 가격인가, 그 위치를 보는 거야. 위치를. 차트는요, 그 위치를 보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자, LG 에너지 솔루션 넘어가 버렸네. 네. 자, 중요한 게 넘어가 보세요. 자, 우리 또 당황하지 않고. 자,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얘가 지금 보면 이 앞에 앞고점이 있죠. 62만 9천 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산 하나를 그리고 지금 60만 원을 어제 그제 살짝 터치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약간 눌러주면은 한 58만 원 아래쪽에서는 괜찮겠다. 얘가 지금 시가총액 2위인데 요 자리가 이제 이 정도 왔으니까 뭐 시가가 이제 여기 고점 부근 여기 고점 부근이야. 여기 고점 부근 왔어. 이제 이렇게 하는 척하다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앞으로 더 커지면 커지지 죽지는 않는다. 그래서 한 50 대형주 좋아하시면 한 58만 원 정도 이하 좋은 가격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아래는 LG 화학입니다. LG 화학은 사실 이 화학이었는데 이 2차전지 소재 쪽으로 변화를 지금 주고 있죠. 포스코처럼. 그러면은 동종목이 내자른 그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규모 있게 진행이 돼요. 막 보도가 막 떠들썩하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 LG화학도 지금 현재 요 자리 70만 원에서 언더 자리 요 자리는 65만 원 그렇죠? 70만 원에서 65만 원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한번 접근을 해서 가도 좋은 자리다. 얘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나락을 빠져. 굿바이 안녕. 삼성전자처럼 저런 거 대형주 사가지고 한번 2년씩 고생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2차 전지 하면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오늘도 마찬가지였고요. 두 종목이죠. 자, 포스코 홀딩스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뭐 30만 원 요 초반 요런 자리에서 공략을 이렇게 좀 했는데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자, 제가 말씀드렸죠. 각도가 이렇게 완만하게 있다가 갑자기 수직으로 가잖아요. 수직으로 하니까 이 수직으로 간 만큼 요거 수급 조절하는 거죠. 수급 조절. 지금은 그 시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35만 원 전후 뭐 이렇게 되면은 뭐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 하반기부터 해서 얘들의 신사업이 조금 반영이 되고 내년부터는 본격 반응이 되는 그런 시기가 좀 도래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자, 아래는 포스코 퓨처입니다. 오늘의 아주 히어로였죠. 거의 뭐 37만 뭐 38만 원 요 정도가 올랐다가 내려오는데 요 근처까지 다 왔었어요. 얘가 자회사 캐나다 소재에 있는 얼티엄캠 그렇죠? 13조 수주를 했죠. 13조 수주. 자회사가 13조 수주를 했어. 9년 동안. 자, 포스코 퓨처엠은 기존의 기수주 잔고가 93조예요. 근데 이번에 13조 자회사가 한 것까지 하면 106조죠. 지금 연초부터 포스코 퓨처엠은 양극재 쪽에서 굉장히 대규모 장기 계약을 계속 터뜨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가 여기서 106조인데 여기서 끝날까? 하반기 되면 제가 볼 때는 플러스 알파 더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덥석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지난주 강의할 때 여기 한 32만 원, 뭐 30만 원 이런 전후 오면은 좋겠다.
뭐 35만 원 미만 뭐 해서 그런 자리는 35만 원 미만 이런 자리는 뭐 좋겠다 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얘는 지금 현재 오늘 슈팅을 줬기 때문에 좀 내려올 때 좀 기다리셔라. 그리고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정고점 부근에서 뭐 일부 너무 갖고 계시면은 너무 비중을 갖고 계시면은 일부 좀 털어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자, 다음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입니다. 그렇게 화두가 됐던 에코프로 이렇게 됐다가 수직으로 오른 거 지금 정확히 요 자리까지 온 거예요. 50만 원 요 자리. 요게 오버슈팅이라고 그랬죠. 오버슈팅. 버블. 에코프로 BM은 여기 22만 원에서 31만 원까지가 버블. 여기가 딱 그래서 22만 원 전후 얘가 49만 원 9천 원을 쬐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자, 지금 현재 봐서는 이 수렴이 자, 이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잖아요. 이격이. 20선과 60선의 이격이 벌어졌는데 이게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이격 수렴이 다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방향을 이제 조만간에 모색을 하겠죠. 그 방향을 모색하는 중간에 외부적인 어떤 충격파 뭐 그런 부분이 나서 요게 또 이렇게 된다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사셔도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렇게 해서 요 자리가 외부 충격이나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요게 나오면은 뭐 22만 원 아래쪽에서는 매수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코스모 화학하고 코스모 신소재인데 사실 코스모 화학은 얘는 여기서 버블로 이렇게 된 거를 원위치 시켜놓은 거고요. 저희가 그 이 자리에서 소개를 드렸었죠. 그 코스모 화학도 요 4, 5만 원대에서 바로 따블이 났었죠, 그냥. 밑에는 코스모 신소재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10만 원에서 제가 공개 말씀드리고 바로 따블이 났어요. 자, 근데 코스모 신소재는 얘는 MSCI 그 편입이 되면서 외국인들 매수를 해서 요거는 상대적으로 안 빠졌어요. 그럼 얘가 상대적으로 안 빠졌으니까 이렇게 될까? 그건 아니라고 보죠. 얘도 마찬가지로 17만 원, 뭐 전후 18만 원 왔다 갔다 하는데 한 17만 5천 원 아래쪽에서부터 요 자리까지는 뭐 좋겠다. 제가 이 코스모 신소재를 말씀드릴 때 드린 말씀이 양극재 회사들이 오늘 그 포스코 푸처엠이 13조 수주를 받았어요. 기존의 누적 수주가 106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얼티엄캠 그 이 공장을 추가 증설을 하기 위해서 1조 원 현금 출자를 해요. 증설을 계속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주를 받아도 더 이상 포화 상태야. 그럼 어떻게 돼요? 후발로 있는 얘들한테 줄 수밖에 없어요. 본격적으로. 그런 과정을 한번 하반기에는 나올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현대차, 기아 마찬가지로 제가 그렇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좋아졌어요. 자, 좋아졌는데 자, 보세요. 최근에 현대기아차가 약간 꺾이죠. 자, 꺾이는 위치를 한번 보세요. 이 위치가 20만 원 전후 위치가 어딜까요? 자, 내려왔을 때 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요 가격, 매물이 잔뜩 있던 자리, 선을 쭉 해보면 요 자리예요. 자, 삼성전자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요런 부분, 여기와 여기예요. 자, 이게 현대차, 기아 이 당시만 해도 모든 전문가 무슨 뭐 유튜브 해서 뭐 난리 났었잖아요. 맨날 그냥 뭐 실적 좋고 뭐 수급이 들어오느니 어쩌느냐 하면서 막 그럴 때 꺾였잖아. 그럼 이게 이제 꺾이니까 어떻게 해? 뒤도 안 봐요. 뒤도 안 본단 말이야. 꺾이니까요. 관심에서 벗어난단 말이야. 관심에서 막 떠들던 그 소위 말하는 주식 뭐 이렇게 잘한다는 사람들이 막 떠들다가 지금 이렇게 꺾이니까 말도 안 해. 그럴 때 여러분들은 보시면 돼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요. 반도체 지금 막 떠들잖아요. 그때는 안 보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갖고 있는 거 슬슬 감사합니다 하고 주면 돼요. 니네 더 먹어. 나는 이만큼 먹었으니까. 까치밥 준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그 돈 가지고 관심이 없는 거 이런 거 사는 거예요. 현대, 기아 앞으로 2, 3년 사이에 회사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커요. 혹자들은 현대, 기아가 뭐 어쩌고 그러는데 제가 뷰를 바꿨다고 그랬죠. 제가 뷰를 바꿔서 틀린 적이 없어요. 큰 굴지는. 지금 이런 조정은 여러분들한테 요 한 20만 원 미만 18만 원 요런 자리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8만 원 정도까지 내려와서 그 이하 7만 5천 원 요런 여기 오면은 정말 좋겠다 생각을 해요.
여기는 리스크가 없는 가격이다. 현대차 18만 원, 기아차 뭐 7만 5천 원. 이런 자리는 리스크가 크게 없는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SK 이노베이션하고 LG 전자를 말씀드리는데, 자, SK 이노베이션은 제일 약점이 뭐였어요? 배터리 셀 3사 중에 LG 에너지솔루션, SDI는 막 빵빵 터지잖아요. SK 이노베이션은 주가가 박살났죠, 막 그냥 계속 박살났어요. 계속 여기 그냥 저항 걸리고 저항 걸리고 최근에 좀 돌죠. 자, 얘가 이 박살난 이유가 뭡니까? 자금. 지금 투자를 계속해서 증설을 해야 되는데 자금이 딸리면 안 되죠. 자금 조달이 안 됐어. 작년 연말 연초에 요 기간에. 근데 요번에 해결됐죠. 자, 거기다가 해외 공장의 수율이에요. 수율이 제일 중요한데 이 수율이 지금 한 4, 5년 만에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관심을 갖자 해서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말씀 안 드리다가 오늘 그냥 요 말씀드리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요 18만 원 요런 자리에 오면은 그냥 시간 얘기해 줄 걸로 보여져요. 하반기로 갈수록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가시화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는 LG전자입니다. LG전자는 제가 히든 종목으로 지지난주인가요? 그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 LG전자도 회사가 바뀌죠. 기존 가전에서 전장으로 바뀌어요. 전장 부품으로. 전장 부품의 매출 비중이 해가 갈수록 계속해서 급격히 바뀌어 나가요. 그럼 성장. 자, LG전자는 과거에는 가전이기 때문에 성장이 없어서 박살난 거예요. 주가가 꿈틀대지도 않고. 그런데 작년부터 해서 전장 부문이 총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바뀌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옛날에 가전이었잖아요. 80년대, 90년대 초반만 해도. 반도체를 시작하면서 실제로 반도체에서 수익을 거둔 거는 90년대 후반부 2000년대 들어서예요. 투자를 하고. 얘도 지금 거의 10년 동안 투자를 한 거예요. 전장 쪽에. 그게 성과가 이제 슬슬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도 삼성전자처럼 가전회사가 아니라 반도체 회사가 됐듯이 LG전자도 백색 가전이 아니라 앞으로는 전기차 시대, 모빌리티 시대의 대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흐름을 여러분들 한번 잘 관찰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가격은 12만 원 뭐 언저리인데, 개인적으로 뭐 11만 원, 10만 원 뭐 요런 자리에 오면은 정말 좋겠어요. 시장이 한번 와서, 저는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해요. 주가가 올랐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한번 때려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수익률 게임 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왜? 어차피 시장은 가는데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가격을 말씀드리면은 뭐 12만 원 아래 뭐 10만 원까지 해서 뭐 5천 원 단위로, 12만 원 아래면은 뭐 10만 원이면 2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5천 원 단위로 빠지면은 나는 좀 사볼래 하면은 평균 단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저번에 제가 이스페타시스 9,500원부터 해서 500원 단위로 빠지면 사서 놔두시면 될 것 같다. 그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은 이제 요 두 종목, 그리고 앞에 이제 섹터의 큰 거 그렇게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정말 중심선에, 지금 아직 시장 앞으로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 아니에요. 2,600원 올랐다고 뭐 환호하고 그런 게 아니라 좀 올랐다가 한번 주춤하는 계기가 한 번은 있을 거예요. 해외 쪽에서, 국내보다는. 그렇다고 혹시 그게 나오면은 쫄지 마시고, 아싸 기회다 하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핵심 쪽에 어떻게 하면 내 포트를 좀 바꿔볼까, 그런 고민을 하는 이번 징검다리 연휴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문종 반장님과 함께 오늘도 뜻깊은 강의를 좀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시면서 나도 좀 편안한 매매를 앞으로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을 텐데요. 어떻게 하면 문종 반장님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지 큰 화면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 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 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노란톡 안내 자세하게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빠르게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장님, SKC 가지고 있습니다. 13만 원에 20% 들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포트 비중도 어느 정도 되고 13만 원에 사셨으면 오늘이 10만 2,600원이니까 계좌를 보시면서 좀 마음이 안 좋으실 것 같긴 해요. SKC 기다리면 올까요? 뭐 한 번은 좀 올 것 같습니다. 사실 SKC가 이제 동박이죠. 동박의 대표인데 지난 2021년도에 동박 쪽의 시세가 굉장히 좋았다가 맞아요. 이게 뭐 가격 하락 요인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수익성이 상당히 좀 안 좋아졌죠. 그래서 최근에 한 뭐 1년 넘게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우리 시청자분이 이제 13만 원에 매수를 하셨으면은 다행히도 그때 한참 막 그냥 2021년도에 막 꼭지 찍을 때 따라가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20만 원 정도를 찍고 내려왔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들락달락 하는 자리에서 2차전지 중에 뭐 저평가고 이제 바닥이니까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냥 간단하게 보유를 좀 하시고요. 올해 전망치는 상당히 좀 좋게는 나와요. 지금 현재.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한 가격은 뭐 13만 원이면 이게 주봉 차트인데 요 정도 될 거예요. 요 정도. 그러면 여기서 요 까만 요 선이 있잖아요. 요 까만 선이 맥선이에요. 요게 깨지니까 그냥 추세로 깨지는 거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주봉에서. 자, 그러면은 여기 바닥을 잡았죠. 여기서. 다중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요 산을 지금 요렇게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한 가격 13만 원은 온다. 기다리시고 오면은 한 13만 한 뭐 5천 원? 뭐 그런 13만 원에서 좀 위에서 좀 익절을 좀 하셔도 좋겠다. 왜냐하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빵 뚫고 나갈 만한 그런 요인은 사실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 종목이 20%면은 한 좀 기다리시면은 그 정도 가격에서 터지지 않는 선에서 정리를 하시고 핵심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종목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잘 포트를 관리하시는 게 뭐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수익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수가에 올 확률은 있어 보입니다만 그것을 기다리는 것보다 문주홍 반장님이 말씀드리는 종목들로 조금 더 편안하게 매매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교체 제안까지 좀 드렸습니다. 그 종목에 대한 이야기, 어떤 종목으로 갈아타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들은 강의 내용에서도 있었지만 더 자세하게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지금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더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많이 봐드리고 싶었는데 종목 상담 아쉽다 하시는 분들도 노란톡 열어두고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부부터 2부까지 함께해 주신 저희 문종 반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반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사칭 피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 이전까지 유의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